네, 안녕하세요. 상담 임용 준비생이고요. 상담 이론과 실제부터 심리학 개론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1 상담 이론과 실제입니다. 비밀 보장의 원리.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노출한 사적 정보를 전문 측 개인 목적 외에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죠. 예에는 자해나 자살 의도가 드러났을 때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의도가 명백할 때 전염병, 법원 명령, 보호자 요청, 아동학대 등에서는 예외가 됩니다. 키치너 윤리적 판단 원칙, 선비 자공증, 선의, 비효율성, 자율성, 존중, 공정성, 충실성이 있고요. 네, 사전 동의의 효과는 자율성과 힘을 인식하고 동기를 갖게 되어 상담 성과 높이고 사생활 피해 입을 가능성을 방지합니다. 라자로스 다중양식치료 베이직 아이디 아시죠? 행동, 정서, 감각, 심상, 인지, 대인관계, 약물, 신체 상태 있고요. 상담 초기에는 구조화랑 사례 개념화를 해야 되죠. 구조화에는 비밀 보장 문제, 상담 기간, 상담 회기수, 상담 성격인 상담자 역할, 기대되는 결과 등이 들어가고요. 유의점은 최소한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사례 개념화는 통합적 사례 개념화 모형 구성 요소가 있어요. 호소 문제, 촉발림, 부적응적 패턴, 상담자 관점, 상담 목표, 상담 전략, 예상되는 장애 등이 들어가야 되고요. 상담 목표 설정 시 내담자의 동의하에 목표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것으로 해야 되고요. 상담 중기 상담자 역할은 내담자 자기 문제를 깊이 있게 탐색하도록 해야 되고요. 종결과제 추수 단계는 종결 단계에는 상담 성과 분석 기능 요인 확인해야 되고 종결 감정 다루어줘야 되고요. 추후 상담 계획해야 되고 상담의 재개 가능성을 열어줘야 됩니다. 종결 단계 상담자 역할은 상담 목표 달성도 확인해야 되고 내담자의 변화된 상태에 대해 피드백 제공하고 내담자의 상실감을 인식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상담 기법이 나옵니다. 처음에 반영입니다. 반영은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기본적인 감정, 생각, 태도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부언해주는 것이죠. 효과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신뢰감 증진이 되고요. 너무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진술은 내담자의 진술 중 내용 부분을 상담자가 다른 동일한 말로 바꾸어 기술하는 것이고요. 효과는 신뢰관계 형성,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영과 재진술의 차이점은요.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재진술은 내담자가 말한 내용, 인지, 사실적 측면을 강조하고 반영은 내담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강조합니다. 명료하는 내담자의 말의 의미를 내담자에게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효과는 내담자가 충분히 지각하지 못하는 의미나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직면은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불일치, 논리적 왜곡 등을 주목하도록 합니다. 효과는 말과 태도성 모순들을 드러내서 새로운 통찰과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합니다. 적시성이 중요하죠. 해석은 통찰을 돕기 위해 행동의 원인에 대한 설명 또는 연관성 여부를 잠정적인 가설의 형태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직면과 해석의 공통점은 통찰 유도 변화 촉진되고요. 적시성 중요하고 지시적 기법입니다. 즉시성은 대화를 하면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내적으로 하는 것을 활용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죠. 지급력이 관계 즉시성 이용되고요. 유의점은 상대관계에 대한 새로운 조망할 수 있고 효과적 탐색 작업, 일상생활에서 상대의 관계에 적응할 수 있고요. 효과는 신뢰감 향상, 신뢰관계에 도움을 주고 대인관계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기개방의 효과는 내담자의 자기개방 촉진할 수 있고요. 새로운 시각과 조망을 줍니다. 내야 전돌밥의 3요소는 행동, 감정, 영향이 있고요. 행감령, 행동, 감정, 영향 이렇게 있습니다. 왜 질문이 무방한 경우가 있는데요. 내담자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무방합니다. 자, 불안은 현실 불안, 신경증 불안, 도덕 불안 있죠. 현실도 불안이 있다. 이렇게 현실 불안, 자아가 현실을 지각하여 느끼는 불안이고 신경증 불안은 원초에 충동적으로 표출된 행동이 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무의식적 두려움이고요. 도덕 불안은 이제 자아 초자아 간의 도덕적 기준에서 위배된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하죠. 자, 이제 방어기제 있습니다. 방어기제 억압. 사회적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욕구나 충동 그리고 사고 등은 아예 무의식 속으로 억누르는 거고요. 억제는 의식적으로 생각과 느낌을 억눌러 버리는 거고 반동형성은 자신의 실제 감정과 상반되게 행동하고 승화는 억압된 충동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실현하는 거고 보상은 자신이 인식한 약점, 실패를 긍정적으로 보충하고요. 투사는 개인의 심리적 속성이 마치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합리화는 자신을 위로하거나 자해하려고 설명하는 과정의 감정의 진실한 동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부인은 무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요. 퇴행은 덜
덜 불안 느꼈던 책임감 적었던 이전 발달 단계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전치는 덜 위협적이거나 덜 위험을 느끼는 대상으로 옮겨서 표출하는 거고요. 치와는 심리적 에너지를 받아든 목표에서 대용의 목표로 전환시켜서 불안이나 위기의식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동일시는 자기보다 훌륭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모방하면서 만족을 추구하고요. 이상하는 긍정적인 점들을 과장해서 타인에게 돌려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처리합니다. 치소는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이 곧이어 그 행동을 무효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이고요. 주지하는 불편한 감정을 생생하게 표출하는 것이 두려울 때 추상화시켜 표현하고요. 격리는 생각에 동반되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고립시킵니다. 정신분석 상담 과정 보겠습니다. 시작 전이 훈습 종결 시전 훈종이고요. 전이 단계가 중요하죠. 전이 단계는 전이를 발달시켜서 내담자의 갈등이 표면화되도록 하고요. 효과는 갈등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고 어린 시절의 경험을 재구성합니다. 훈습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통찰할 것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정신분석의 상당 기법은 해석, 자유연상, 끈분석, 저항분석, 전이분석, 훈습이 있고요. 해석은 시기가 중요하고 내담자가 소화할 수 있을 깊이도 해야 되고요. 훈습은 내담자가 이전에 회피했던 무의식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합해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담자로부터 반복적인 해석과 지지를 받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행동주의 상담엔 강화가 있죠. 강화 처벌이 있죠. 강화에는 일단 정적 강화 있고요. 특정 자극을 제공해서 특정 행동의 발생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것이고요. 프리맥의 원리가 있는데 덜 좋아하는 행동을 한 후에 더 좋아하는 행동을 할수록 해주면 더 강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다음 부적 강화는 싫어하는 자극 제거하는 거고, 차별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에는 강화 제공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는 강화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행동, 저비율 행동, 다른 행동, 상반 행동 이렇게 있고요. 처벌에는 정적 처벌, 부적 처벌, 그다음 반응 대가 소거 이렇게 있죠. 자, 정적 처벌은 특정 행동의 제지 혹은 제거하기 위해서 학습자에게 혐오 자극을 가하는 것이고요. 부적 처벌은 특정 행동을 제지 혹은 제거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좋아하는 자극을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반응 대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 대가를 소유하고 있던 정적 강화일은 박탈하는 것이고요. 소거는 정적 강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응 대가는 이미 수용하고 있던 정적 강화를 박탈하는 것에 차이가 있고요. 강화 계획은 고정 비율, 변동 비율, 고정 간격, 변동 간격 이렇게 있고요. 행동 수정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표적 행동을 일단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세분화하고 기초선 설정한 다음에 목표 행동 확인하고 강화 인자 확인하고 목표 행동 나타나면 정적 강화를 제공하고 그다음 수정 효과 검증하고 결과를 일반화합니다. 토큰 제도가 있는데요. 토큰 제도의 절차도 표적 행동 결정하고 기저선 정하고 토큰과 교환 갈망을 설정하고 강하게 수립한 다음에 실행하고 효과 평가 및 재발 방지 위한 계획 수립합니다. 토큰 제도 장점은 개수에 따라 강화 자극과 교환하거나 장기간 토큰을 저축해서 좀 더 값진 강화 자극과 교환할 수 있고요. 행동을 강화할 때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강화의 지연 예방할 수 있고 심리적 포화 상상을 방지합니다. 다음 체계적 종감법인데요. 체계적 종감법은 이완된 상태에서 불안을 유발하는 사상이나 장면을 상상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장면에 대한 불안 가능을 둔감화시키는 것이죠. 예. 체계적 종감법의 절차는 이완 훈련 먼저 실시하고요. 그 다음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합니다. 가장 적게 불안을 일으키는 장면부터 상상하면서 이완 훈련하면서 불안 줄어들도록 하고요.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단계별로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요. 가장 불안이 심한 자극을 상상할 때도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되면 치료를 중지합니다. 다음 행동계약입니다. 행동계약은 목표 행동을 달성했을 때 주어지는 강화에 대해 내담자와 상담자가 동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학생의 표적 행동 조건과 준거, 강화 내용과 방법, 계약 기간, 계약자, 피계약자의 설명란이 있고요. 자기 표현 훈련은 절차가 있습니다. 내담자 목표를 일단 경청해야 되고 자기 표현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고요. 수동적, 공격적 행동과 주장 행동의 차이를 가르치고 내담자의 비주장적 행동 원인을 파악해서 긍정적, 부정적 패턴을 피드백을 제공하고요. 다음 내담자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관찰하게 하고 역할 연기해보게 하고 내담자의 행동을 강화해서 행동 조성을 돕고요. 내담자에게 바람직한 행동 습득에 필요한 과제를 제공해서 이제 다음 회기까지 해오도록 합니다.
자, 다음 속어와 혐오기껏 홍수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속어는 어떤 행동을 한 후 정적 강화물이 뒤따르지 않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돼서 그 행동이 점차 없어지는 것이고요. 혐오기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혐오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부적응 행동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음 홍수법은 이제 홍수처럼 이렇게 커지는 거죠. 상담자가 내담자를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문제 상황에 계속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행동 조형, 행동 조정은 바람직한 행동을 여러 하위 단계로 나눠서 세분화된 목표 행동에 접근할 때마다 적절한 보상을 주어서 점진적으로 특정 행동을 학습시키는 행동 수정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적 강화, 연속적 접근법이 있고요. 주의점으로는 이미 형성된 행동은 강화하지 않아야 되고요. 목표 행동과 관련이 없는 바람직한 다른 행동은 강화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표적 행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작 행동 정의, 그 다음 중간 행동 결정해야 되고요. 강화제 결정하고 진행 속도 결정하면 차별 강화하고요. 그다음 표적 행동이 형성했을 때 강화하면 됩니다. 다음 행동 연쇄는 한 사람의 행동 레퍼토리에 이미 존재하는 단순한 행동을 적절한 방법으로 연결해서 보다 복잡한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진 행동 연쇄와 역순 행동 연쇄가 있습니다. 행동 연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제 분석은 행동 연쇄상에 있는 각 단위 행동들을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동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지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모델링은 내담자에게 타인의 적절한 행동을 관찰하게 한 다음 이를 연습하게 해서 새로운 행동 습득을 돕는 방법입니다. 실물 모델링, 상징 모델링, 자기 모델링, 역할 연기, 참여자 모델링, 내연점 모델링이 있고요. 자기관리 3단계는 자기 관찰, 자기 평가, 자기 강화입니다. 관평강입니다. 마이켄바움의 인지 행동 치료는 기본 존재는 인간은 자기 언어를 갖고 있고 이것에 의해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 자기 언어의 적응적 수정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변화법은 자기 관찰, 새로운 내적 대화 시작, 새로운 기술 학습으로 이어지고요. 자기교습 훈련은 내담자로 하여금 적응적인 행동 방법이나 행동 전략을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응적인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절차는 인지적 모델링, 외적 안내, 외연적 자기지도, 외연적 자기지도 감소, 내면적 자기지도입니다. 자, 인지행동 상담 최근 교양이 있는데요.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과도하게 과거를 반추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충만하게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변증반전 행정치료 있는데요. 강렬한 정서적 고통, 충동 경험하는 내담자에게 효과적이고요. 합리적인 마음은 지적으로 경험에 접근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냉철함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지혜로운 마음 상태 있죠. 감정적 마음 상태랑 먼저 감정적 마음 상태는 어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 사람의 현재 정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마음 상태는 합리적 마음과 감정적 마음을 통합한 상태로서 이 두 개의 마음 상태를 뛰어넘어 감정적 경험과 논리적 분석에 직관적 인식을 추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타당하는 내담자와 내담자의 반응은 내재적인 본질적인 의미와 이해 가능성, 즉 타당성을 발견하고 이를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에 주목하기보다는 대안적인 탈중심적인 접근을 강조합니다. 수용 전면 치료 ACT 있죠. ACT 목표는 일단 개인의 심리성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거고요. 수용 전면 치료는 내담자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부정적 감정에 저항하지 말고 수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는 데 전념하도록 돕습니다. 상담 과정은 수용, 인지적 탈용함, 맥락적 자기, 현재에 머무르기, 가치 있는 방향으로 정의하기, 전념적 행동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인간중심 상담 핵심 개념 보겠습니다. 실현할 교양성 있고요. 잠재력 개발해서 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하려는 우리 선천적인 성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음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 개인은 각각의 경험을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평가하고요. 가치 조건, 특정 경험의 유기체로부터 자신을 고양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타인이 부여한 가치로 인해 그 경험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 자신의 유기체적 욕구와 가치 조건을 통해 긍정적 조건을 얻으려는 욕구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다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자신의 유기체적 경험을 자기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통합할 수 있고요. 특징은 경험은 개방적이고 실존적 삶, 매 순간에 충실한 삶으로 갖고요. 자신의 유기체 신뢰하고 창조적, 제약 또는 억제 없이 선택의 자유를 갖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인간 중심적인 환경을 제공하면 자아 실현을 합니다.
자, 심리적 증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외적으로 부여된 가치 조건에 따라 형성된 자기 개념이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을 부정하고 왜곡되게 되면 심리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일치성 세 가지로 해야 되고요. 다음에 REBT 보겠습니다. ABCD-EF 유형, 선행사건 신념체계 결과 논박, 효과 감정이고요. 비합리적 심리는 방위적 사고 있고 과장적 사고, 낮은 자조 인내성, 인간 비현적 사고가 있습니다. 낮은 자조 인내성은 욕구 좌절이 되는 상황을 충분히 참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논박 종류에는 논리적, 경험적, 실용적, 철학적 있고요. REBT 과정은 먼저 내담자가 경험하는 부적절한 정서적 행동적 결과 C 탐색하고요. 다음 상담 목표 설정해야 되겠죠. 다음 선행사건 탐색하고 정서 행동 문제가 있는지 선행사건을 이해 아닌지 신념에 기인한 것을 분명히 기입한 것 교육해야 되고요. 정서의 행동적 결과를 일으킨 근본적 원인인 비합리적 사고를 탐색하고 가정적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요. 논박의 과정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 인지적 효과 그로 인한 새로운 감정을 알게 해야 됩니다. 적극적 참여를 통한 상담의 목표를 달성하고 종결을 합니다. 합리적 정서적 심상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지적 논박이 이루어진 후에 내담자의 정서 변화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합리적인 인지 연습을 통해 역기능적인 정서의 변화를 돕는 기법이고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막연하고 불확실한 지식을 진정한 개념으로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다음 백의 인지치료 보겠습니다. 자동적 사고와 심리적 문제가 있죠. 네, 자동적 사고는 부정적 사건이나 스트레스 환경에 직면했을 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과장되고 비현실적으로 왜곡된 사고가 언어적이나 시각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지적 오류가 있죠.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가행 일반화, 개인화, 확대 축소, 이분법적 사고, 꼬리표 달기, 파국화, 정서적 추론, 긍정 격화 이렇게 있는데요.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그리고 꼬리표 달기 보겠습니다. 임의적 추론은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가 없는데도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고요. 선택적 추상화는 상황이나 사건의 주된 내용을 무시하고 특정한 일부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여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다음 꼬리표 달기는 개인 자신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서 과실 또는 실수에 연관시켜 스스로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현상이에요. 인지치료의 상담 목표는 내담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사고의 편견이나 인지 왜곡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상담 기법은 인지 모델에 대한 심리 교육이 있고 재기인, 팔화복화, 행동 실험, 사고 중지, 노출법, 그리고 하향화 살표 기법, 행동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요. 탈파국화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결과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행동 실험은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사고의 타당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고 이것에 대한 효과는 특정한 행동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담자의 과도한 걱정과 예상들이 잘못된 것임을 밝힐 수 있습니다. 사고 중지는 멈춰라고 말하는 거고요. 하향화 살표 기법은 자동적 사고 기저에 있는 역기능적인 신념을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생각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다음 게슈탈트 상담입니다. 게슈탈트 지금 여기 전경 배경 미해결 과제가 중요하죠. 자, 게슈탈트는 개인이 지는 욕구나 감정이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되는 것이고요. 전경은 지각에 초점이 되는 부분, 배경은 밖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게슈탈트를 형성하지 못했거나 게슈탈트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해서 배경으로 물러나지 못하는 것을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강조되고 있고요. 저측 경계 혼란이 있죠. 내사, 투사, 반전, 편향, 융합이 있습니다. 내사는 타인의 신념, 행동 양식, 감정 평가 기준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융합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고요. 투사는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고 반전은 하고 싶은 행동이 여의치 않을 때 가정된 형태로 자기에게 향하게 하고요. 편향은 감각을 둔화시킴으로써 자신 및 환경과의 접촉을 약화시키고 융합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차이점이 없다고 느끼도록 합의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의식도 있네요. 개체가 다른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고 관찰하는 현상입니다. 신경증 5가지 층이 있죠. 허위, 공포, 난공, 뇌파, 폭발. 허공, 난내폭, 허공, 난내폭, 허공, 난내폭 이렇게 있습니다. 허위층은 자신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을 살아가고요. 공포층은 거부에 대한 공포심으로 자기 고유의 모습으로 살기보다 부모나 환경의 기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고요. 난국층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되는 거고요. 뇌파층은 억압되고 차단해왔던 욕구와 감정을 인식하게 되지만 여전히 환경을 인식하게 되면서 파괴력을 지닌 에너지를 자신의 내부로 발산하는 단계입니다. 폭발증은 기술체를 형성해서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완결짓습니다. 상담자 역할은 내담자가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돕고 자신의 감각을 완전히 사용하고 신체 언어와 접촉할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독려하는 것이고요. 상담 목표는 알아차림 통합 성장 실존적 삶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담 기법은 현재 욕구 감정에 자각했으면 좋고요. 내담자의 생각이나 주장 또는 질문 속에 감추어진 감정을 찾아내서 내담자가 지각하도록 합니다. 다음 비인의자 기법. 대상이 빈의자의 감정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인물과 대화시키도록 나누는 거죠. 다음 이렇게 과장하기, 실현, 책임지기, 대화하기, 역전기법, 꿈정어, 감정버밀기, 환상기법, 직면, 현실감정, 창조적 투사, 알아차림의 연속, 양극성의 통합, 현재화기법 있는데요. 상전하인 기법 한번 보겠습니다. 내담자에게 상전과 하인의 내면적 대화를 의식화시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현실치료 기본적 욕구가 있죠. 사랑과 소속, 재미, 힘과 성취, 자유, 생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선택이론의 원리.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행동뿐이다. 우리 행동을 행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 구성하기 이렇게 의미된다. 사진첩. 개인마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독특한 내면 세계이고요. 이런 각자 그려낸 그림들은 사진첩에 모여서 좋은 세계에 간직됩니다. 전행동, 자동차 있죠.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생리적 반응으로 되어 있고 앞바퀴에 활동하기, 생각하기 있고요. 일단 뒷바퀴에 느끼기, 생리적 반응 이렇게 있습니다. WDP, W 상담자 역할은요. 뭘 원하는지 바람을 명료하게 하고 자신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 탐색하게 해야 됐죠. 그다음 D doing, 전 행동과 행동 방향을 탐색하도록 하고 현재 행동 초점 두도록 하고요. 그다음 2단계에서는 자신의 행동과 수행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그다음 P단계에서는 이제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해주고요. 실패에 대해 남자를 비난하거나 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규로 분석 가보겠습니다. 자아 상태, 어버이자, 통제적 어버이자, 양육적 어버이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어른자 있고 어린이자 있고 순응하는 어린이자, 자유로운 어린이자가 있는데요. 어버이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버이자는 의미 있는 연장자들의 말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내면을 하는 거고요. 통제적 어버이자는 가르치고 통제함을 비판하고요. 양육적 어버이자는 남을 돕고 돌보면서 칭찬합니다. 어른자는 지금 여기에서 직접적인 반응으로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거고요. 어린이자는 어렸을 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하는 어린이자는 말을 잘 듣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고 수능적인 자아입니다. 반면 자유로운 어린이자는 자신의 사고나 행동이나 감정이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다음 오염과 배제가 있죠. 오염은 이제 어버이자는 어린이자가 어른자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이고요. 어른자, 어버이자 혼합, 어른자, 어린이자의 혼합된 경우, 어른자, 어버이자의 어린이자부터 이중으로 혼합된 경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제도 있죠. 피자 배제가 있고, C자 배제가 있고, A자 배제가 있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캡처하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자아를 배제시킨 경우도 있죠. 어버이자 비대, 어른자 비대, 어린이자 비대가 되겠죠. 어버이는 뭐 비평적이고 권위적이고 이렇게 되겠고 어른자가 비대하면 객관적이고 사실에 관심을 보이겠고 어린이자가 되면 유치하고 의존적이게 되겠죠. 네, 교류 종류, 상보 교류. 자, A로 가면 A로 간다. 교류 벡터 평행에 이동고 자극을 보낼 때 기대했던 자아 상태에서 반응이 오는 경우고요. 교차 교류 있고요. 교차 교류는 이제 평행에 이르지 못하거나 자극을 보낼 때 기대했던 자아 상태가 아닌 다른 자아 상태에서 오는 거고요. 이면 교류는 사회적 수준 메시지와 심리적 수준 메시지 등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되는 경우고 겉으로는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 이면에는 다른 동기나 진위를 감추고 있는 대화 형태입니다. 특징은 이중 메시지고요. 그다음 심리적 게임이 돼서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게 불쾌한 감정이 유발됩니다. 시간 구조와 방법은 폐쇄, 일회, 소일, 활동, 게임, 친밀관계 이렇게 되고요.
인생 각본은 일생 동안 살아가는 인생 계획으로서 부모나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어린 시절 시자 상태에서 내는 수많은 초기 결정을 토대로 형성됩니다. 어린 시절에 완성된 각본은 무의식적인 것이라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일생 동안 각본에 따라 세상을 살아갑니다. 네, 각본 내용에는 패배자 각본이 있고요. 선언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 부적응 행동이나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의 인생 태도고요. 다음 비승리자 각본이 있고요. 네, 특별히 눈에 띌만한 일 없이 삶을 영위하는 각본이고 승리자 각본, 인생의 목표를 스스로 결정하고 목표를 향해 전력을 향해 다가가는 자기 실현 각본입니다. 다음 금지 명령과 초기 명령에 대해 보겠습니다. 금지 명령은 이제 부모 자신이 경험하는 불안, 노여움, 좌절, 불행감 같은 고통 때문에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금지시키는 거고요. 초기 결정은 금지령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자신이나 타인, 세상에 대해 이루어지는 결단이고요. 금지 명령과 초기 명령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중요한 인물이 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받은 부모의 메시지들을 토대로 내린 인생 결정에 초기 결정에 따라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생활자세. 생활자세는 어린 시절 부모 또는 중요한 타인들과의 스트로크를 통해 조성되는 자기 타인 세계에 대해 기본 반응 태도 혹은 이에 기인하는 자기 상이나 타인상을 말하고요. 생활자세 유형에는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이렇게 있습니다. 게임. 게임은 끝에 가서 라켓 감정을 유발하는 이면그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반복하는 이유는 인생 각본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고 생활 자세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고 시간 구조화 방법이고 구정적 스트로크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게임 유형에는 나를 쳐라,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yes but 이렇게 있습니다. 라켓 감정은 게임의 결과로 갖게 되는 불쾌한 감정이고요. 라켓은 라켓 감정을 위해 느끼는 환경을 조작하는 행동입니다. 스탬프를 모으는 것은 라켓 감정을 느낄 때 드러내지 않고 저장하는 것이고요. 교류 분석이 상당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약, 구조 분석, 교류 분석, 라켓과 게임 분석, 각본 분석, 재결정 이렇게 됩니다. 실존주의 상담 주요 개념은 죽음, 자유와 책임, 이렇게 고독 이렇게 있습니다. 무의미, 허무함과 공허감을 유발하는 거고요. 실존적 공허와 실존적 신경증이 있습니다. 실존적 불안도 있고요. 실존주의의 상당 목표는 내담자가 지각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도록 도와서 삶의 도전에 직면하게 하는 개인적인 방식을 발달시키고 강화하도록 도는 것입니다. 이미치료, 프랭클이 제시한 세 가지 가치는 창조적, 경험적, 태도적 가치고요. 여기서 태도적 가치는 사람들이 변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수용하는 데서 생기는 것으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실존주의의 상당 목표는 내담자로 하여금 실존적 공허를 갖게 되는 무의미감이나 신경증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담자 역할은 내담자가 자신의 존재 의미, 목표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고요. 상담 과정 증상 확인, 의미자가 태도 수정, 증상의 통제, 삶의 의미 발견 순서입니다. 네, 상담 기법은 역설적 의도, 반성 제거, 호소 기법, 태도 병원,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 있는데 반성 제거와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보겠습니다. 반성 제거는 내담자의 과도한 주의를 내담자 자신의 밖으로 돌려서 문제를 무시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이미 치료에서 상담자 내담자의 대화는 주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의 형태를 따라요. 그래서 기대 효과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고요. 자신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접근이 있습니다. 통합적 접근은 상담 또는 심리치료에서 한 가지 치료 모델을 임상적으로 기반으로 하되 다양한 이론의 기법과 개념을 차용해서 내담자의 욕구 충족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가공하는 방식입니다. 목표는 상담 치료의 효율성과 적용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거고요. 유형으로는 이론적 통합, 기술적 절충주의, 동화적 통합, 공통요인 접근, 초이론 모형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이론과 실제는 여기서 끝났고요. 다음에 성격 심리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